수평선만이 사방을 둘러싼 망망대해. 푸른 물결 사이로 거대한 물보라가 일고 있습니다. 끓어오르듯 바다를 하얗게 뒤덮은 포말. 수천 마리의 참치떼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참치는 평생 잠들지 못하고 헤엄쳐야 합니다. 멈추면 숨을 쉬지 못해 죽기 때문입니다. 빠를 때는 속도가 시속 100km를 넘어섭니다. 먹고 헤엄치기를 반복하는 사이 엄청난 크기로 자라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 세계 각국이 전쟁 같은 참치 확보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잡으려는 사람들끼리, 또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과의 추격전이 벌어지고, 전쟁이라니까. 야생의 참치를 양식해내려는 기술 경쟁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데서 지장을 받으니까 치열한 국제 외교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남는 자원을 서로 이제 가져가려고 아기다툼하는 거죠. 넓지만 좁아지고 있는 바다. 줄어들고 있는 해양 식량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총성 없는 이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 제도의 수도 호니아라. 태평양 전쟁 최고의 격전지로 유명한 과달카날 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심을 굽어보는 언덕 한켠엔 추념비가 들어서 있습니다. 전사자만 3만 명에 육박했던 과달카날 전투. 연합군은 이곳에서 태평양 전쟁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양측의 군함 111척이 침몰했고, 현지인들은 그래서 이 해역을 아이언 바텀이라 부릅니다. 침몰한 강철 군함들로 해저가 뒤덮여 있다는 의미죠. 치열했던 격전의 바다 위를 지금은 군함 대신 세계 각국에서 온 참치잡이 어선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참치를 옮겨 싣기도 하고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도 하죠. 평화로운 어항의 모습. 그러나 얼마 뒤 이곳을 떠난 어선들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총성 없는 또 다른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삶의 치열함이 가득한 참치잡이 전쟁을 말이죠. 올림피아호는 한국의 참치잡이 어선입니다. 2년 전 부산항을 떠나 태평양에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선이 되면 가까운 섬에 입항해 냉동된 참치들을 운반선에 옮기고 다시 바다로 나가기를 반복합니다. 선원들은 2년간에 걸친 이번 어기의 마지막 조업에 들어갑니다. 얼마 뒤면 그리운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흘간의 짧은 입항 기간이 끝나고 태평양을 향해 출항합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면서 1,400톤의 육중한 이 철선은 빠르게 물살을 가릅니다. 그물로 참치를 잡는 올림피아호 같은 어선들은 다른 선박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갑판 중간에 높은 망루가 들어서 있고 그리 크지 않은 선박이지만 헬기를 싣고 있습니다. 고속보트 여러 척이 갑판 오른쪽에 매달려 있고 뒤쪽에는 중형 보트가 모선에 업히듯 비스듬히 고정돼 있습니다. 조업이 시작되면 이 녀석들은 모두 모선을 떠나 바다와 하늘에서 입체 작전을 벌이게 되죠. 선원은 모두 23명, 7개 나라 출신의 다국적 군인 셈입니다. 엔진과 정보기기들은 30여 년 경력의 기관장과 통신장이 책임지고 항해와 어로 작업은 1등 항해사와 갑판장이 감독합니다. 그리고 이를 총지휘하는 사령탑, 선장입니다. 가버립니다. 국적은 달라도 목적은 하나. 참치를 많이 잡는 겁니다. 잡은 양에 비례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올림피아호에는 또 다른 선원이 있습니다. 2살 배기 애완견 블랙입니다. 다른 어선에서 입양된 블랙은 아직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반복되는 선상 생활에 지친 선원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있죠. 조타실에서는 항로를 정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 넓은 바다에서 어디로 향할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올림피아호는 인공위성과 연결되는 정보 네트워크, 여기에다 3대의 레이더와 2대의 소나, 즉 수중 음파 탐지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공위성을 통해 바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를 받아봅니다. 여기에다 조업 중인 다른 선박들이 알려주는 정보까지 감안해서 참치가 있을 만한 해역을 가늠합니다. 목적한 해역에 도착하면 레이더와 음파 탐지기가 총동원돼 물 위와 물 속의 상황을 샅샅이 보여주죠. 뭐 수온이라든가 날씨는 안 맞으면은 가든가 없어지든가 빨리 보일 때 안 잡으면 끝입니다. 이것은 뭐 계속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요. 고기가 이 회유성이 엄청나잖아요. 이게 태평양 온 저 고위도부터 저 일도까지 온 사방 돌아다니니까 상당한 수준의 기동력과 정보력을 갖췄지만 이런 장비들은 모두 보조 수단일 뿐 참치잡이의 성패는 선장의 감각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과학기술만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참치만의 독특한 생태 때문이죠. 참치는 계속 달려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 수가 없습니다. 뇌의 일부 영역만 번갈아 쉴 뿐 외부의 변화를 느끼고 헤엄치는 부분은
계속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일종의 가수면을 취할 뿐입니다. 이유는 독특한 아가미 구조에 있습니다. 플라스틱처럼 딱딱한 덮개 속에는 부채살처럼 생긴 여러 겹의 판이 있습니다. 물속의 산소를 흡수하는 기관인데요. 참치는 아가미를 스스로 움직여 물을 빨아들이고 내뿜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약간 벌린 채로 계속 달려서 바닷물이 산소 흡수 기관과 아가미 덮개를 통과하도록 해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멈추면 질식사하게 됩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수족관을 딱 가보시면 고기가 아가미를 이렇게 벌렁벌렁 하면서 자기 스스로 딱 앉은 자리에서 아가미를 벌렁벌렁 하면서 그리고 숨을 쉽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치와 고등같이 일부 고기들은 이 아가미를 움직이는 그 근육이 없습니다. 참치의 속을 들여다보면 등과 배, 그리고 꼬리의 근육이 머리를 제외한 몸통의 80%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이 촘촘히 발달돼 있습니다. 다른 어류보다 큰 심장은 힘이 필요할 때 급격히 움직이며 근육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겉모습도 유선형으로 수중 유형에 최적화된 형태입니다. 비늘이 거의 없고 몸통에는 오목하게 파여진 경납홈이 있습니다. 속도를 낼 때는 가변익 전투기처럼 이곳에 엽과 배 지느러미를 집어넣어 물의 저항을 최소화합니다. 채찍을 후려치듯 커다란 꼬리 지느러미가 물을 밀어내면 참치는 발사된 어뢰처럼 튀어나갑니다. 먹이를 쫓거나 포식자에게 쫓길 때는 엄청난 기동력을 발휘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저희들 그 고성 스포츠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달리기 본능을 아주 타고났는데요. 평소에는 20-30km 정도로 아주 천천히 헤엄치지만 필요할 때는 아주 빨라집니다. 특히 최고 속도가 100km 이상이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헤엄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방향 전환뿐만 아니고 유형 수심도 수면에서 300m까지 깊이 헤엄치는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어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빨리 달리던 참치는 어떻게 멈출까요? 유영하는 모습입니다. 급격히 속도를 줄이며 방향을 바꿉니다.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면 저쪽에서 달려오는 참치는 수평을 잡기 위해 옆 지느러미만 펼친 채 달립니다. 그러다가 카메라를 발견하자 접어넣었던 등과 배 지느러미를 활짝 펴서 순식간에 속도를 줄이고 방향도 바꿉니다. 브레이크이자 핸들인 셈입니다. 참치는 다랑어류를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주요 다랑어류는 모두 5종. 가장 크고 검푸른빛이 도는 참다랑어와 큰 눈이 특징인 눈다랑어, 옆 지느러미가 무척이나 긴 날개다랑어와 노란색 지느러미의 황다랑어, 그리고 가장 작은 크기의 가다랑어입니다. 올림피아호는 이 가운데 참다랑어를 제외한 4개 어종, 특히 통조림용으로 쓰이는 황다랑어와 가다랑어를 주로 잡습니다. 출항 3일째. 물살을 가르는 고래 가족들을 지나보내고 앞을 가로막은 비구름도 통과했습니다. 이틀 낮밤을 쉬지 않고 달려서야 조업 예정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여명이 밝아오기 전부터 선원들은 대기 상태입니다. 레이더는 반경 6km의 좁은 해역에
이미 수십 척의 어선들이 모여 있음을 알려줍니다. 동이 트고 조업이 시작되면 참치 추격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대들입니다. 배가 움직이는 방향 따라 다 나옵니다. 그 뒤에 항적이 넣는 그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해 다 떠버렸으니까 같이 움직여야죠. 본선을 먼저 봐야 본선 고기가 되니까. 정보 장비들이 모두 가동되고 중간 막루에서는 수면 탐색도 시작됐습니다. 상황을 살피던 선장이 막루로 향합니다. 높이 15m의 꼭대기 막루까지 달리듯이 순식간에 오릅니다. 주변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는 꼭대기 막루는 제2의 선장실입니다. 레이더 영상과 무전기, 그리고 대형 망원경이 촘촘히 들어선 좁은 이곳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시를 내립니다. 바다 저편에서 한 무리의 새떼와 그 아래에 일고 있는 하얀 물결이 관측됐습니다. 선원들이 백파라고 부르는 이 물결 아래엔 거대한 참치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 있던 참치는 멸치 등을 잡아먹기 위해 수면 가까이로 부상하고 또 먹이를 먹은 뒤에는 스스로 체온을 올리기 위해 일광욕을 합니다. 빨리 자라기 위한 성장 본능입니다. たくさん食べて早く消化させてまた次の餌を食べてでどんどん急激に大きくなる。そのためには体温を上げてお腹の温度を上げて消化を早めるということが必要なんです。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참치도 이때만큼은 둔감해지고 느려집니다. 참치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인 셈이죠. 막루에서 대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선원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출항 후 첫 투망입니다. 올림피아호는 그물로 참치를 잡습니다. 뒤편에 매달려 있는 중형 보트가 그물을 잡고 떨어져 나가면 모선이 참치떼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그물을 바다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를 조여서 참치를 잡는 것이죠. 간단해 보이는 이 작업은 그러나 실제로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올림피아호가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표 완료. 650. 선장의 지시에 따라 좌현과 우현으로 급선회하며 참치떼를 쫓습니다. 좀 이동이 좀 빠릅니다. 10나트 나가는. 그 배하고 같이 나가는 거. 그 고기가 일정한 방향 없이 그냥 막 움직이니까 어렵죠. 투망도 어렵고 따라가기도 힘들고. 헬기가 이륙하고 투망의 순간이 왔습니다. 백파를 좌연에 두고 급선회합니다.
부표와 그물, 그리고 추 역할을 하는 쇠사슬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참치떼는 아직 투망 범위 안에 있지만 선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합니다. 언제 진로를 바꿔 빠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물이 참치떼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수중 음파 탐지기를 보며 배를 움직입니다. 60 가까이로는 290인데. 호텔로 호텔. 아 미래. 아 이거. 맞아 보이는 거. 한 바퀴를 돌아 보트와 모선이 만나면서 바다를 동그랗게 에워싸는 투망이 완료됐습니다. 무게가 13톤에 이르는 대형 그물은 둘레가 2km에 깊이는 250m나 됩니다. 63빌딩 30개 동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그물로 둘러싼 것입니다. 기동성 높은 참치를 대량으로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그물이 필요합니다. 수면에서 백파가 사라졌습니다. 위협을 감지한 참치들이 탈출구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러쳐진 그물로 인해 옆부분은 막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조여지지 않은 그물 끝자락과 약간의 빈 공간이 생기는 배 밑바닥 쪽으로는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스피드보트가 추가로 내려집니다. 급선회를 반복하며 날아갈 듯 달리는 스피드보트가 하얀 물결을 일으킵니다. 선원들은 배를 두드려 큰 소리를 수중으로 전파합니다. 참치가 배 아래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협을 느낄 만한 것을 총동원한 겁니다. 그물을 조우기 시작했습니다. 2km에 이르는 그물 아랫부분을 완전히 조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여 분. 그 사이 한 마리라도 탈출구를 찾으면 무리지어 움직이는 참치들은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제 그물이 다 조여질 때까지 녀석들이 계속 안에 머물기만을 기대할 뿐입니다.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수중 음파 탐지기에 나타나던 참치 무리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다. 목이 너무 깊이 내려오는 거야. 파이다 안 보인다. 선원들이 물방이라 부르는 조업 실패. 바닷물밖에 건져낼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물 밖으로 빠져나가 다시 수면으로 부상한 참치떼. 이 녀석들은 바로 다른 어선들의 투망 대상이 됩니다. 몇 척은 아예 참치떼의 탈출을 기다리며 가까이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첫 투망에 실패한 선장은 빈 그물을 걷어들이는 한참 동안에도 막루에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안 내려오실 겁니다. 아마 계속 고기 잡힌 데가 머리 저 콧발 계시실 겁니다. 그 사이 이 해역에는 더 많은 어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투망이 이루어지고 헬기와 소형 보트들이 내달립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동안에는 이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올림피아호가 다시 참치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선과 그물, 보트와 헬기들이 차지한 바다에서 간신히 그 틈을 비집고 달립니다. 스타벅. 예. 그지? 에이. 왜 나 하드보드. 하루토. 배를 못 돌리겠네. 얼마 뒤 저 앞쪽에 피어오르는 또 하나의 백파가 발견됐습니다. 방패 올려. 네. 레이더에는 이 어군을 쫓는 어선이 여러 척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마일 남짓한 거리, 투망의 기회는 선착순입니다. 먼저 도착한 게 이제지. 이 바다에서 먼저 또 본 데가 이제 아닙니까? 뒷방 놔도 되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칼 맞지. 아이고 내 도보다 칼 길 뻔. 그물 다 날라갑니다. 그렇게도 안 하요. 예. 다른 어선과 그물 사이를 뚫고 가장 먼저 참치대에 접근한 올림피아호. 투망 준비가 완료된 순간 늦게 도착한 다른 어선이 갑자기 뒤쪽에 바짝 다가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물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오는 어선에 엉켜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피아의 뒤를 쫓던 어선은 손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참치대를 향해 투망을 해버렸습니다. 이른바 뒷방입니다. 아이고. 가리면 될거 앞에 또 나서. 앞에 좀 앞에 나서. 예. 내어서. 내어서. 하드 서버. 내 갖다 씌에 파운드. 칼을 먼저 투망했습니다. 밑에서요? 네, 칼을. 거기에 뭐 동생이고 뭐 형제고 친구고 있습니까? 먼저 잡아요. 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 연구센터. 각종 어류가 자라고 있는 수조. 종 보존을 위해 마련된 이곳 한켠에 검은 빛의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 자바리, 일명 다금바리의 새끼입니다. 옆 수조엔 1m가 넘는 다금바리 어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갑자기 이상합니다. 뜰채로 들어 올리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살펴보니 배가 불룩해져 있습니다. 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뭔가 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주사기를 꽂자 물과 가스가 빠져나옵니다. 감염이 된 듯합니다.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나와버리는데? 말 못하는 물고기지만 움직이는 모습만 봐도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을 키우고 또 3년 전에는 수정란을 받아내 종묘를 생산했으니까요. 세균 감염성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치료를 좀 김 박사는 다금바리에 이어 지난 2008년부터 또 다른 어류의 종묘를 생산하는 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민을 키우고 수정란을 받아낸 뒤 양식할 수 있을 정도까지 새끼를 키워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대상 어종은 참치.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야생성이 강한 참다랑어입니다. 제주도 남쪽 해안에서 4km가량 떨어진 해역. 바다 한가운데 고깔 모자를 엎어놓은 모양의 그물이 떠 있습니다. 물 밖으로 드러난 것은 일부분. 수면 아래엔 UFO를 연상시키는 모양의 거대한 그물망이 잠겨 있습니다. 직경 25m에 높이 15m. 수중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원래 서식 환경과 최대한 비슷하게 하기 위해 먼 바다의 수중에 상당히 큰 규모로 설치됐습니다. 필요할 경우 테두리에 공기를 집어넣어 부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물을 손질하기 위해 잠시 떠올랐던 가두리는 다시 수면 아래로 20m가량 가라앉았습니다. 위치를 알려주는 부표만이 수면에 남아 있습니다. 연구팀이 수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심 30m의 바닷속. 가두리 안은 한 무리의 참다랑어들로 가득합니다. 먹이를 주자 재빨리 다가와 한 입에 삼켜버립니다. 이 녀석들은 이제 3살. 1년생 치어들을 제주도 근해에서 낚시로 잡거나 일본에서 수입해 가두리에 풀어놓았던 것들입니다. 30cm가량이었던 길이는 1m 전후로, 체중은 3kg이었던 것이 30kg 전후까지 2년 만에 급성장했습니다. 이 정도 크기라면 한 마리가 수백만 원에 거래됩니다. 하지만 김 박사 연구팀은 이 녀석들을 어떻게든 안전하게 살려내야 합니다. 알을 낳기 시작하는 5살에서 6살까지는요. 그런데 무리 가운데 한 녀석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폐사한 것입니다. 겨울철 되니까 그 수온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그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데서 지장을 받으니까 죽음이 났습니다. 야생성이 강한 참다랑어는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해서 양식이 무척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쉽게 죽습니다. 특히 갑작스런 빛이나 소리에 놀라게 되면 그물벽에 부딪혀 충돌사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움직임이 빠른 만큼 그물이라 하더라도 충격이 큰 것이죠. 민감한 참치를 어미로 키우는 것도 문제지만 바다에서 인공 수정란을 받아내고 양식할 수 있는 크기의 치어로 성장시킨 뒤 이를 대량 공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일본과 호주가 21세기에 들어서야 이 기술을 확보했을 뿐입니다. 참다랑어는 1년생 치어 한 마리의 가격이 10여만 원에 이릅니다. 다른 어종과 달리 폐사의 위험이 높아 경제적 손실도 클 수 있는 참다랑어 양식. 쉽지 않아 보이는 이 연구에 도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도쿄의 한 수산시장.
세계 각국의 참다랑어들이 경매로 거래되는 최대 규모의 시장입니다. 올해 초 이곳에서는 최고 경매가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일본에서 잡힌 길이 3.2m, 무게 340kg급의 초대형 자연산 참다랑어 한 마리가 3,200만 엔, 우리 돈으로 4억 4천여만 원에 팔렸습니다. 1kg에 130만 원인 셈입니다. 낙찰받은 사람은 중국인. 홍콩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초밥 체인점을運영하는 사업가입니다. 香港人、中国人、シンガポールの人がやっぱり一番いいマグロが日本揃っています。 날 것을 먹지 않던 중국 사람들이 상류층을 중심으로 참치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참치초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잡히는 참다랑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되는 참다랑어의 상당 부분은 바다에서 낚시를 이용해 잡는 것들입니다. 연승선이라 불리는 어선이 동원되죠.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줄에다 낚시 바늘이 달린 또 다른 줄을 많이 매단 뒤 이를 바다에 늘어뜨려 참다랑어를 잡아 올리는 것입니다. 고가의 어종이다 보니 남획이 이루어져 왔고 국제사회는 조업량을 줄이거나 멸종보호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잡는 어업의 한계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획 노력량을 줄이고 있고 또 일부 공해를 클로즈 해가지고 이제 어업 금지 수역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획 강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참다랑어 양식을 시작한 일본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난 2002년에야 인공수정 치어를 대량 공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 박사 연구팀은 오는 2014년까지 자체 기술로 종묘를 생산해 참다랑어를 완전 양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40년을 8년으로 단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2개의 수중 가두리에서 자라고 있는 500여 마리의 참다랑어를 안전하게 키워내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뭐 종묘 생산이라든가 아니면 그 양성해서 경제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이제 뭐 시작도 못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만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런 노력들이 합쳐져야만이 우리가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차례의 투망 실패를 뒤로하고 올림피아호가 다시 참치대를 찾아 나섰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선장은 여전히 막루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열대의 무더위를 식혀줄 물병만이 로프에 매달려 막루로 배달됩니다. 언제 다시 대기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원들은 선체로 밥을 먹습니다. 조업 첫날.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올림피아호는 노을이 질 때까지
모두 4번의 투망을 했습니다. 미처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한 초대형 가오리가 날개를 펄럭이며 올라오고 상어며 거북이도 그물에 걸렸습니다. 참치를 또는 멸치를 잡아먹으러 모여들었다가 잡힌 것이죠. 이 녀석들은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올림피아호는 참치만 잡을 수 있게 돼 있고 이를 감시하는 태평양 섬나라의 감독관이 동승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참치는 작은 크기의 가다랑어 10여 톤이 오늘 어획량의 전부입니다. 만선이 되려면 1000톤을 잡아야 하지만 하루 종일 그물을 던져 전체 어창의 불과 1%밖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배에 시달려갖고 투망 제대로 못 계속 중국 배 뒤에서 투망하고 뒤에서 투망하고 물방 잡고 하니까 뭐 먹기 싫습니다 별로. 조업을 지휘하던 선장이 9시간여 만에 막루에서 내려왔습니다. 10여 년 전 3등 항해사로 처음 만났던 태평양은 지금도 여전히 광활하지만 그때만큼 풍요롭지는 못합니다. 줄어들고 있는 참치 자원과 늘어나는 어선들,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조업 규제와 달라진 바다의 생태 환경은 줄어드는 참치 자원을 쫓아 어선들이 특정 해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좁아졌죠. 엄청나게. 작업할 데가 한마디로 없다고 봐야 돼요. 요새는. 배는 많아지고 고기 있을 만한 데는 다 막혀있고요. 공해상, 뭐 섬 다 막혀있고 지금 같은 경우 또 라디냐로 수온이 차봐가지고 고기 나오는 지역들이 조금밖에 협소합니다. 지금 상당히 안 좋죠. 지금 어장이 다 모든 전쟁 같은 참치잡이 경쟁 때문이었을까? 석양이 지는 남태평양의 하늘엔 포연 같은 구름들이 가득 떠올랐습니다. 계속되는 조업 실패. 쓰러지는 선원들. 선상에서 맞이한 설날에 가족 생각은 더 간절해지고 양식장에서 날아온 비보. 폐사를 막아야 산다. 참치를 놓고 벌어지는 바다의 한판 승부. 누가 최후의 웃는 자가 될 것인가?